자청, 드로우앤드류, 내성적 건물주, 하와이 대저택. 젊은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책 읽기. 저는 22년 9월을 퇴사하고 이들의 말처럼 책을 미친듯이 읽기 시작했어요. 229일이 지났고요. 제 인생은 180도 달라졌어요. 혹시 아무리 책을 읽어도 변하는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하셨을 이야기. 30살 퇴사하고 의미 없는 책 읽기에 시간 낭비하던 백수가 지금 책을 어떻게 적용해서 돈까지 벌고 있는지 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가시죠. 저는 사실 책 읽는 거를 그렇게 별로 좋아하진 않았었어요. 왜냐면 취준생 때는 스펙 쌓기에 바빴고 직장인일 때는 퇴근하면 뭐 회식이니 아니면 동기들이랑 한잔하면서 책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읽는다고 하더라도 큰 변화가 없잖아요. 연봉이 올라가나요? 삶이 다이나믹하게 바뀌나요?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책 읽어야지 하고 읽다가 그냥 흐지부지 되는 케이스가 많았어요. 근데 제가 3년 차에 퇴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선배들, 상사들 하라는 대로만 하고 따라가면 됐었는데 갑자기 제가 참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요즘 유튜브에 엄청나게 정보의 퀄리티가 높은 영상들이 많잖아요. 그런 영상들을 찾아보게 됐는데 제가 부럽고 되고 싶은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말하는 게 책을 읽어라. 책 안에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냄샘 치고 그 사람들이 추천하는 책들을 하나하나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미 예상을 하셨겠지만 아무리 읽어도 내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조금의 뿌듯함 정도. 퇴사한 다음에 제가 상상했던 거랑 정반대로 너무 의미 없는 시간들이 흘러가다 보니까 제 스스로의 자존감도 낮아지게 됐고 회사를 다니고 있는 동기들, 친구들을 보면서 괜히 뭔가 뒤처지는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인스타그램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제가 글쓰기를 읽기 말고 해본 적이 없거든요. 스토리텔링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가장 처음에 뭘 써야 될지, 중간에 뭘 써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다 보니까 처음으로 제가 목적성 있는 스토리만이 살 길이라는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뭔가를 계속해서 적게 만드는 책이었어요. 보이시죠? 엄청 지저분한데 사실 저는 이렇게 적는 부분이 있으면 귀찮아서 절대 안 적거든요. 뭔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귀찮잖아요. 근데 제가 이 책에서 얻고자 하는 게 분명하게 있다 보니까 귀찮아도 적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 알려주는 스토리텔링 구조를 그대로 적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여러분 인스타그램 피드 모아서 책으로 내주세요 뭐 이런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떨떨했던 거죠. 글쓰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어 봤던 적이 없는데 책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저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봤는데요. 여기가 정말 키포인트예요. 바로 이 책에서 적용한 나의 내용들을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 컨텐츠로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토탈 3만 명의 구독자 팔로워를 달성하게 됐어요. 챌린지, 강연, 세미나, 원데이 클래스 등 정말 다양한 기회들이 저한테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깨닫게 됐어요. 제가 의미 없게 했던 책 읽기와 지금 젊은 부자들이 하고 있는 책 읽기에 3가지 차이점이 있다는 걸요. 제 경험에 따르면 다른 유명한 사람들이 추천해서 단순하게 읽는 책보다 내가 필요해서 내가 목적성이 있어서 읽는 책에서 훨씬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재테크를 잘하고 싶고 그런데 뜬금없는 자기계발서, 에세이를 본다고 한다면 시간을 버리는 행위와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어느 정도 얻는 건 있겠죠. 근데 기대보다 훨씬 더 낮은 수치일 거예요. 왜냐면 나한테 지금 필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머릿속에 남지도 않을 거고요. 그저 휘발될 뿐이에요. 결국 뭐 책 읽어도 변하는 건 없네, 뭐 읽으라고 하는 사람들 다 사기꾼이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거를 경험했었고요. 그래서 책 읽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걸 누가 추천했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데에 관심이 있고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그래서 이 책을 왜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책을 통해서 내가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해외에서 지식창업, 지식산업을 배우기 위해서 백만장자 메신저라는 책을 읽었고요. 그리고 퇴사한 다음에 이제 혼자서 일하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배우기 위해서 레버리지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 책의 일부를 저는 제 자신한테 적용하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책을 읽고 적용하냐 안 하냐가 너무나도 중요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지금 인지를 하시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그걸 아는데 안 해요. 왜냐하면 귀찮거든요. 내가 책을 읽는 것도 지금 귀찮은데 이거를 또 이해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이런 것 자체가 귀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도 뭔가 책을 읽으면서 그런 페이지 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아니면 적어보세요, 이런 거는 다 넘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면은 땡이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요즘 챗GPT가 핫하잖아요.
한번 나도 써보고 싶어서 그 책을 샀어요. 그냥 하이라이트 치고 요약 정리를 한다고 해서 실제로 내가 챗 GPT를 마스터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걸 보고 실제로 챗 GPT에 인풋을 넣어보고 뭐 프롬프트를 넣어보고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해했다고 생각했던 그 기억은 휘발되게 되는 거예요. 머리가 진짜 좋으신 분들은 예외입니다. 근데 저같이 평범한 사람은 다 휘발되더라고요. 200일 넘게 그걸 저한테 적용해 나가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책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그게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나한테 적용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만의 정답을 찾게 되더라고요. 이게 젊은 부자들이 말하는 책 읽기의 핵심이었던 거죠. 적용해라.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걸 한 다음에 하나를 더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목적 있는 책 읽기를 하고 적용하면서 결과를 내는 모든 과정을 SNS에서 공유를 하는 거예요. 뭐 갑자기 SNS에 내가 SNS를 어떻게 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영향력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잖아요. 그 시대에서 우리가 SNS로 나의 가치를 올리는 행동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읽은 229일 중에 가장 저한테 큰 영향을 준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바로 이 프로세스 이코노미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프로세스를 공개하면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 나만의 철학을 팬들과 공유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나는 영향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요. 내가 분명한 목적 있는 책 읽기를 하고 그걸 적용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만의 시행착오를 겪고 결과를 만들어낼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과 결과를 나 혼자 꽁꽁 숨겨놓고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적용할 수 있게 그 과정과 결과를 SNS에서 공유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경험을 공유할 때 나의 가치는 배로 상승하게 됩니다. 유튜브든 인스타든 상관없어요. 내가 편하게 할 수 있는 SNS 플랫폼을 선택하시고 공유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필요한 목적이 있어서 책 읽기를 하고 적용을 했을 뿐이고 이 과정을 콘텐츠로 만들었을 뿐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가치를 전달을 하게 된 거고 그 사람들은 내 덕분에 시간과 에너지를 줄임으로써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쌓아 나갈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프로세스 이코노미의 내용처럼 과정과 경험들을 다 콘텐츠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인스타와 유튜브에서 둘 다 해서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에게 공감하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토탈 3만 명이 모이게 됐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덕분에 정말 다양한 제안과 기회들이 찾아오게 되면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수익 창출까지 하고 있는 거죠. 제가 229일 동안 책을 읽으면서 깨달았던 건 무조건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부자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책만 주구장창 열심히 읽는다고 해서 내가 변화하고 발전하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였어요.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경험했던 책 읽기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목적, 적용, 공유였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2만 원도 안 되는 성공한 사람들의 노하우를 20만 원, 200만 원, 2천만 원의 가치로 뻥튀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읽다 보니까 책은 말도 안 되는 가성비 아이템이라는 걸 점점점 더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워렌 버핏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자신에게 투자해라. 저는 성공한 사람들의 노하우가 가득 담긴 책을 통해서 제 자신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세 단계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가치를 어떻게 높여가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결국 이렇게 나의 가치를 높여가다 보면 내가 주인공이 되는 시간이 커밍손 하게 되실 거예요. 저랑 같이 한번 만들어 나가봐요. 그러면 다음 컨텐츠가 커밍손. 일본의 정말 유명한 사업가인 간다 마사노리가 지은 비상식적 성공법칙이라는 책이에요. 일본에서 50만 부가 팔린 책인데 이 책에서는 내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내 무의식을 개조하는 건데요. 이 무의식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하루에 몇만 건 이상의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인지하는 거는 1000건, 2000건 남짓이라는 거죠. 그 정도로 우리가 인지하는 선택지 말고 나머지는 무의식이 처리를 한다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무의식을 개조하는 거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책에서는 무의식을 개조하는 가장 효과적이지만 간단한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그거를 지금 적용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기 전 그리고 일어난 직후에 내 목표를 쓰고 소리내서 읽으면서 상상하는 거예요. 이게 뭔 개소리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속는 셈 치고 하루 일주일, 한 달을 그렇게 적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생긴 변화는 생각보다 다이나믹했습니다. 5가지 목표 중에서 벌써 3가지를 이뤘어요. 수익 100만 원 혼자서 창출하는 거 3배 이상을 이뤘고요. 유튜브 구독자 1만 명 달성 이뤘죠. 마지막으로 인스타그램 팔로워 1만 명 달성 지금 2만 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건 너가 열심히 한 거잖아, 너가 잘한 거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건 계속해서 나의 목표를 뇌에 프로그래밍을 시킴으로써 내가 그 목표를 이룰 수 있게끔 뇌를 최적화를 시켰다라는 거죠. 이 책에 의하면.